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 오늘 그림은 수채화로 옷을 그리는 시간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옷은 그리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계속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편집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캠코더로 그리는 전 과정을 쭉 찍었어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촬영 시간이 꽤나 길어요. 짧으면 1시간이 조금 안 되기도 하지만 길면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장하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에 연결된 외장하드에 먼저 이 촬영본을 옮깁니다. 외장하드는 연도별로 준비를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이렇게 해서 2개의 외장하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외장하드에는 작업별로 폴더를 만드는데요. 날짜별로 그리고 작업의 이름 순으로 파일명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쌓이면 날짜 순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이렇게 촬영 데이터를 옮겨온 뒤에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노트북입니다. 이 편집의 방향성은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먼저 갈리게 되는데요. 저는 OS 기반의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폰이 또 아이폰이거든요. 같은 계열의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정말 손쉬워요. 안정성과 작업의 편리성, 직관성은 이 OS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윈도우를 많이 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면 저는 맥 OS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프로예요. 얼마야? 38만원. 파이널 컷 프로는 정말 영상 제작을 하는 프로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요. 한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남편이 영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득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사용하기도 쉽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한 번쯤은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하시려면 편집은 필수이기 때문에 하나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외장하드에 불러온 그 폴더명과 똑같이 파이널 컷 프로에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그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촬영했던 그림 데이터를 끌어와요. 영상을 먼저 불러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색 보정입니다. 그림이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색을 좀 선명하게 채도를 높여주고요. 밝기도 올려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색 보정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된 데이터가 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 먼저 색을 손봤고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편집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색 보정을 먼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색 보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때서야 컷 편집에 들어가는데요.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이 잘 보이도록 손이 가는 부분마다 크게 확대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그림 그리다 어디 가거나 딴짓을 하면 빈 공간은 잘라내서 드러내고요. 이렇게 편집하고 자르기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조각조각 난 이 컷들의 재생 속도를 조정하는데요. 영상 하나에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짧게는 2배속, 길게는 20배속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영상의 속도를 많이 압축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틀을 잡아 놓고요. 이제 그 위에 제가 녹음을 해요. 녹음은 마이크를 연결하고 파이널 컷 프로 안에 있는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을 보면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녹음은 한 번에 매끄럽게 된 경우는 없어요. 영상에서는 제가 말을 엄청 매끄럽고 잘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가 잘하는 건데요. 다 버벅이거나 실수하거나 좀 잘못된 거는 다 자르고 붙이고 다시 또 녹음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들을 수 있게끔 음성 파일을 손을 봐요. 있게끔 녹음된 음성 파일을 손을 봐요. 녹음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영상과의 길이를 맞춰야 되는데요.
내용과 영상이 그래도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끔 싱크를 맞추기도 하고요. 또 목소리 길이에 맞게끔 영상을 늘리거나 줄일 때도 있고, 또 영상에 맞게 목소리를 자르거나 더 추가 녹음할 때도 있어요. 녹음된 목소리는 더 잘 들릴 수 있게 몇 가지 필터를 먹이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1차적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오디오 보관함이 있거든요. 그 오디오 보관함에 들어가서 저작권 없음을 클릭한 무료 음원들을 검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음악을 검색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위기도 있고 장르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 음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나레이션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음원은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비트가 세지 않는 음악을 고르고 있고요. 또 이번 영상처럼 제가 취미로 그리는 가벼운 그림들은 조금 밝은 음악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작업으로 저의 미술 작업을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 미술 작업은 조금 진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음악도 조금 더 웅장하고 진지한 쪽을 고르기도 합니다. 유튜브 무료 음원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음원을 이 파이널 컷 프로로 또 불러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음악 파일을 얹습니다. 그런데 먼저 영상에 목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원은 배경음으로 아주 작게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볼륨을 많이 줄입니다. 이 음원도 영상과 나레이션에 어울리도록 앞뒤 위치도 조절하고 이 음원에 맞게 또다시 영상 재생 시간을 살짝 조정을 해요. 서로 어울리게.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추가 작업을 마친 뒤에 편집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1080p HD에 24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고요. 최종 출력을 해서 영상을 완성합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 필요한 썸네일은 맥에서 보면 또 무료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요. 썸네일에 사용될 사진은 미리 카메라로 예쁘게 촬영을 해둔 걸 사용하고요. 키노트 안에서 썸네일 디자인을 꾸미고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칩니다. 썸네일도 다 완성이 되면 이미지로 추출을 해두고요. 이렇게 썸네일 작업까지 마치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작업이 다 끝이 나요. 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중간중간 자료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제가 그렸던 그림이나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 내용에 맞는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할 때도 있어요. 편집을 하고 나면 한 영상당 작게는 1기가에서 보통은 20기가, 30기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100기가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장 하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상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파일을 뒤져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언제 그 파일이 다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데이터는 보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편집하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어떻게 편집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구독자분이 해주신 질문 하나로 어느덧 이렇게 영상을 4개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그림으로 오겠습니다.